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도 1월 첫 북토크, 이따북의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클레어님, 배경화면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쁘네요. 책과 톤앤 매너가 맞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떻게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이 책을 신년 책으로 설정을 한 거는 익히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심삼일을 좀 뒤집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비전 보드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딥한 비전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또 마침 이 책이 출간이 돼서 이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좀 상호 대차를 해서 이제 읽었었는데요. 다 읽고 났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저희 그 커뮤니티 책방에서 이 책을 출판사에서 그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책을 이제 무료로 받게 되는 어, 또 그런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도서관에 반납을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이 책이 도착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발제문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되었었어요. 책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계발서라든지, 마케팅 책이라든지, 인문학 책 같은 경우는 매핑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 매핑을 하는 이유는 책을 읽고 나서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기록을 남기기는 하지만 그게 되게 쇼폼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독을 하면서 마인드 맵을 좀 만들어 보면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는데, 어, 가장 큰 장점은 읽은 지 수일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인드 매핑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책에 이런 문장을 내가 수집을 했구나. 여기에 이런 키워드가 있었구나. 아, 이 챕터에서는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읽는 속도가 느려져요. 저는 책을 좀 더럽게 보는 편인데, 제가 아까 전에 클레어님께서 그 중고 서적을 알라딘에 판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읽은 책을 알라딘에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더럽게 읽은 책은 제 값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마인드 매핑으로 좀 책을 더럽게 보고 책에는 주로 메모를 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파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잘 파는 편이에요. 알라딘에. 근데 알라딘은 그 최저가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책값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중고 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판매자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는 줄이 쳐져 있고 이게 좀 메모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훼손 정도는 어느 정도다라고까지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안수연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와우, 그렇게 하십니다. 네,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북토크는 한 분씩 화면을 안 켜셔도 되니까 제가 일전에 업무 마감 전에
간단한 발제문을 몇 가지를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나눔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글쓰기 시간을 드릴 건데 무한정 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머를 재서 3분에서 4분, 길게는 5분까지 시간을 드리고 해당 발제문에 대해서 글 쓰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단체 카톡방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클레어님께서는 인스타를 주로 활용하시고 저나 푼젤님께서는 블로그를 좀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제문을 토대로 글쓰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긴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문을 넣고 챗 GPT에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모지를 써서 잘 요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북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푼재쌤과 저랑 힘을 합해서 책을 요약해 드리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내 생각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대한 12주 성공한 사람들은 1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부제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책의 그 마케팅의 그 키워드가 오늘부터 당신의 1년은 12주다. 이것과 최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이 질문과 이 문장에 대해서 책을 읽으시면서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브라이언 P. 모런이라는 분이세요. 여기에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큐션 컴퍼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창립자예요. 그리고 뭐 펩시코, 노던, 오토모티브, 뭐 이런 등등 기업에서 관리직과 임원직을 역임하며 던킨이라든지 알리안츠라든지 파파존스 피자라든지 이곳에서 매년 기업의 수십 곳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저자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조직과 기업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를 이제 목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시다가 이 12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나는 글로벌 식품기업인 펩시에서 중간관리자와 임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다. 덕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류기업의 유능한 직원을 수천 명 만날 수 있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의 시간 관리라든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12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출간하면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의 책을 안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네, 꼭 읽고 특히나 저희는 모두 다 거의 다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적용해서 나의 성공의 단초를 만들어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혼자 낭독하지 않고요. 요거 푼젤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을 가져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창조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정신적 창조를 거친 뒤 물리적 창조가 이어진다. 결국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물리적 산물이 아니라 정신적 산물을 내놓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3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 비전을 가져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그 창조가 정신적 창조와 물리적 창조로 이루어진다는 이 문장이 제가, 첫
첫 단락을 읽으면서, 첫 챕터를 읽으면서 좀 가슴에 확 와닿았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어, 나중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헌신하기로 했다면, 만약에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질문만 남아야 한다. 이 문장도 84페이지에 나온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거나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켰을 때 만약에라고 하시면서 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시는 케이스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찾으시는 분인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헌신하지 않으면 무계획적인 약속과 희망만 남는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더라고요. 피터 드러커 누구신지 아시죠? 성공 경영 노트? 그거에 네, 괜찮습니다. 불안정하셔도 괜찮아요. 저 혹시 잘 안 들리실까요? 저희 이야기가 잘 안 들리면 안 돼서. 네. 어, 첫 번째 질문인, 네, 끊기고 있으시구나. 네. 어차피 제가 다 녹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녹화해가지고 바로 오늘 중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배속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책을 읽은 후에 가장 크게 변화된 생각이나 태도는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나눠주시면 돼요. 먼저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기 전에는 저는 그래, 뭐 비전 보드를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년을 생각했을 때 12주로 끊는다는 거는 좀 짧게 짧게 단기 목표, 중단기 목표를 정해서 성공을 해보자는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알지 못하면 약간 편협한 생각으로 하는 경향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읽은 후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방법을 알려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좋았다라는 게 그냥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나의 계획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움을 준 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푼젤쌤께서 먼저 읽어보셨다고 하니 읽기 전과 후의 내용을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읽기 전에는 저도 좀 1년 12달을 12주에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앞에 읽으면서는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빠르게 막 넘겼어요. 12개월을 12주로 바꿔가지고 막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읽고 나서는 좀 몇 개 필사도 하고 하면서, 음,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참 잘하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걸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중간에 나오는 뭐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야 하지 않았나 작년에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짧게 짧게 왜 끊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읽은 후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네네. 네. 감사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클레어님은 어떠신지, 혹시 완독은 안 하셨어도 앞부분이라도 좀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전 오디오북으로 그 이사 정리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사실 저도 시작 때는 아유 뭐 맨날 하니까 애토믹 헤비의 뭐 작은 습관의 힘처럼 또 똑같은 거겠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여기서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되게 확신을 갖고 12주만 따라하면 다 된다. 막 이런 그런 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따라해볼까? 근데 거기까지 못 간 거야. 아직 12주까지 못 갔거든요. 앞부분만 들어서. 그래서 한번 나도 매우 구체적으로 따라해보면 이번 연도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사도 하고 회사도 가고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월 말부터 다 났어요. 도저히 어, 다 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북클럽이 다 났고 책 네. 안 읽어요. 아, 오디오로 들었고 이사하고 그다음에 짧게 짧게 근데 거의 한 권을 마무리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함? 그 꾸준함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짧게 짧게 하는 거 사실 2, 30분이면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 보고 음, 되게 망가졌구나, 너가. 그래서 음, 이 12주를 한번 나도 사야겠다 생각했어요. 이 오디오북으로는 안 들어와요. 저는 어, 안 들어왔어요. 네. 오디오 듣고 이렇게 누워서 글씨 보면서 또 듣기도 했지만 이게 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야 되는 책 같았어요. 근데 아까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말씀하셨듯이 음,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클라우드님이. 그래서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음, 이게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뭐 필독이잖아. 그래서 이제 2월 정도까지 다 정리되면 음. 따로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그 무계획이었던 내가 계획으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함을 갖고 실행할 수 있지 않겠어? 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그런 삶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여기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이사하시느냐고. 네. 앞으로 이제 플랜을 잘 짜시면 이제 이번 연도는 우리 모두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혹시 화면 안 키셔도 말씀을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젬마쌤 가능하실까요? 네. 아니면 오랜만에 와주신 안수연님 가능하실까요? 네. 아니면은 진아쌤 가능하신가요? 아마 다들 지금 퇴근하는 시간일 거예요. 집에서도 다 밖이라서.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채팅으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진아쌤 네. 가능하세요? 이거 제가, 네네. 화면 안 키셔도 돼요. 아, 저는 사실 계속 그 만다라 차트 해서 음, 그 3개월 단위로 늘 계획하고 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좀 강의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네, 그 책이랑 굉장히 그동안 들었던 그런 강의 내용이랑 여기서 말한 책이랑 너무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1년 계획보다는 저도 지금 계속 한 작년부터는 한 3개월 단위로 좀 끊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긴 한데 네, 막상 또 읽으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접목해서 하니까 이거 조금 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게 저는 약간 조금 큰 테두리로는 좀 계획을 세우고 약간 네. 세부적인 계획에서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행을 어,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약간 디테일이라거나 네네. 또 목표 의식, 근데 뚜렷한 목표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만다라 차트가 3개월 단위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실행하기에 만다라 차트만큼 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네, 그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데 네, 저도 읽으면서 만다라 차트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네, 만다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9가지의 영역을 딱 나누고, 9가지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아홉 가지 영역을 딱 나누, 8가지, 8가지. 8가지 맞아. 네, 8가지 영역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하루의 목표, 시간의 목표, 그 네. 다음에 주간의 목표, 그 다음에 어, 월 계획, 네, 12주의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실천의 매일매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네, 선생님은 굉장히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만다라 차트가, 한 100일 동안 해보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확 저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그게 있어요. 아마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랑 네. 자꾸 중첩이 돼서, 이게 만다라 차트를 작성하는 게 되게 버거운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연속성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너무 적응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그 어려운 거를 아니, 네. 꾸준히 하고 계시니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은미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는데요. 네네. 은미쌤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화면 안 켜셔도 돼요. 제가 지금, 네, 화면을 못 켰어요. 좀 신랑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목소리 듣고 싶네요. 아, 네, 쌤. 저도 다 읽지는 못하고 한 60% 읽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어, 해서 네, 60% 정도 읽었는데,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어, 이 제목 자체가 조금,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짬짬이 읽기는 했는데, 끝까지 읽고 싶었는데, 중간에 네네. 하라고 그러는 대로 이거를 다 짜야 되는데 그게 되게 살짝은 아직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안 했는데 하라는 거 안 했는데 그 다음 읽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끝까지는 못했지만 네, 읽으면서 좀 바뀐 거는 내가 너무 뜬구름 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세우기는 세웠는데 음, 항상 뭔가 그냥 크게만 이렇게 1년 계획처럼 내가 올해는 뭐 해야지 음, 라는 그런 네, 너무 멀리 내가 갈 수 있는 중간에 어떤 필요한 일, 그거를 가기 위한 필요한 어떤 중간에 그런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나도 짜지 않고 음, 되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내가 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이거 한 번쯤 12주 프로그램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하고는 싶다라는 마음은 먹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책을 네, 읽으면서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떡순이 은미쌤이 그런 또 생각을 하셨다니. 저는 뭐든지 다 잘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그런 고뇌와 고민이 있으셨군요. 네. 우선 읽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도 60% 정도도 읽으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질문이 계속 나오고 공간을 채워야 되는 나름대로의 발제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힘드시지 않았을까? 저 또한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건 공통으로 많이들 부담을 가지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생각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혜경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은 안 키셔도 돼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이 책을 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진짜 만다라 차트 저도 쓰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네, 비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응, 네, 응.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뭐 이 책은 좀 더 뭐 이렇게 거기 막 안에 이렇게 막 그 계획표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파일 뭐 이런 게 들어있고 막. 그래서 네네, 아, 만다라 차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 책이 뭔가 계획을 우리가 보통 우리는 1년 연간 계획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 안에 그 하나를 이루고 또 이루고 하는 요 단계별로 이렇게 포기를 해줘서 음,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음, 아직 제가 이 책에 뭐 완전 탐독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그냥 저는 계속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다라 차트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어, 네, 뭐, 거의 비슷하네. 그러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깊이는 있게는 말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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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만다라 차트가 뭐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다라 차트 자체가 정확한 나의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나의 하루의 뭐 그 축적된 내용이라든지 실행을 할 것과 실행을 한 것과 앞으로 목표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각화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과 접점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반대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쩌면 지금은 초반이지만 좀 북토크를 진행하다 보면, 아, 이 책이 말하는 거는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고, 마치는 시간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글쓰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엑서마인드를 설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혹시 제 엑스마인드가 보이실까요? 보이시면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엑스마인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새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열려요. 자, 요게 중심 주제가 있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중심 주제가 있고, 이렇게 1, 2, 3, 4 해서 이제 부주제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위대한 12주라는 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에다가는 위대한 12주라는 책에 썸네일을 서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싹 붙여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대한 12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매핑은 위대한 12주의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폰트도 이렇게 좀 작게 해주고 색깔도 이렇게 변경해주고 이렇게 변경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이 책에 대한 갈래인 거잖아요. 이 책의 뼈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다? 소연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목차가 이게 몇 개로 구성돼 있어요? 책 보세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0장으로 되어 있고 2부도 거의 10장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가지를 10개, 10개, 20개로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정말 기다란 찾을 수 없는 매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을 처음 보실 때 뭐부터 뚫어지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목차를 보시고 그 목차에 따른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맞아요. 유사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유사한 것끼리 묶기도 하지만 주제에 맞는 걸로 묶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대한 12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묶는 것이 좋을까? 그거를 목표와 실행하고 점검하고 뭐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 목차를 긁어서 여러분 챗 GPT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5개든 6개든 6개 이하의 목차로 목차 재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목차의 재구성을 여기에 부가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 발제문이 뭐였어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생각을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목적 질문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목적 질문 해서
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두 가지를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제가 텍스트 입력한 거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왜 많은 책에서는, 많은 강의에서는 1년 목표를 잡고 실행을 1월 달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책은 왜 긴 목표보다 12주 단위가 나의 행동 변화와 성과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저의 첫 번째 목적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책을 읽다 보면 목차에서도 헌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헌신과 실행이, 그러면 헌신은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헌신과 실행이 삶의 불균형을 감수하면서도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는 제가 어떻게 질문을 발췌한 것이냐면 상세 페이지와 출판사의 책 소개, 그리고 이 책 제목을 쳤을 때 블로그에서 많이 검색되는 또는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의 글들을 몇 개 읽어보고 도출한 질문입니다. 자, 책을 읽기 전에 그냥 새 책 왔어. 냄새 좋아. 그리고서는 딱 펼쳐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목적을 갖고 읽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모하실 거예요. 자, 이 책을 읽는 목적 질문 두 가지를 작성하세요. 그런데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릴 거예요. 그 3분은 제가 타이머로, 잠시만요. 제가 요 타이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드릴 거예요. 음악도 틀어드리겠습니다. 목적 질문 두 가지 작성하시고 카톡에다가 올려주세요. 시작! 나는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꾸준히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나 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내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를 기억한다. 다시요. 도와줘요. 끝까지. 드릴게요. 끝까지.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부터 낙엽처럼 선명하게 이 본래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벌써 다 적은 듯한 그런 얼굴들인데 맞나요? 다 적으셨어요? 네,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고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네, 끝났습니다. 자, 목적 질문 볼까요? 자, 소연쌤, 왜 12주인가? 네. 어떻게 위대한 12주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위대한 12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좋아요. 클레어 님도, 네, 제가 진행하는 동안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함정을 이야기해요. 자, 네, 클레어님. 12주 프로그램으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뭘까? 좋아요. 나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걸림돌이 뭐였을까? 와우! 지금 이 두 번째 질문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요. 자, 진아쌤은 어떻게 12주 단위 실행 계획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나의 비효율적인 습관이나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네. 목적 질문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너무 잘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지금 써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함정은 무엇인가요?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함정은 이게 그거죠. 허들이죠.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들. 저는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의욕은 되게 처음에 너무 앞서는 거예요. 의욕과 욕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금방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상적인 문제가 상충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이게 자꾸 부딪힘 접점이 생기게 되면 그 에너지가 급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긍정 확언을 쓴다거나 또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좀 습관으로 잡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언급됐던 진실 마주하기. 그게 5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PDS 다이어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챕터가 나오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점수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거기에 그 네모난 박스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목표를 적고 실행해서 만약에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 펜으로 과감하게 X표를 되게 크게 쳐버려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V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실행한 게 너무 잘했어. 그럼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라도 지나면은 그게 과거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객관적인 실행 결과물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냉정해지더라고요. 다이어리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잘 작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함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함정은 무엇인지 이 책에 언급된 내용을 참고해서 어렵죠? 얘기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해보래.
그런데 책을 완독하지 않으셨어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푼젤쌤은 함정이 뭔가요? 저도 저의 함정은 현실과 욕심 사이의 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저도 항상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벌리는 스타일이라 이것저것 잔뜩 해놓고 현실에서는 그걸 다 해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 괴리감을 내가 하겠다고 한 거를 해내지 못했다는 어떤 무책임함이라든지 약간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약간 스스로를 옥죄는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놓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이게 약간 계속 반복이 되는 게 함정이지 않을까. 네, 이 책에서 함정이 어떤 거에 이게 맞아 떨어질지를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어디 맞아 떨어지는지 잘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 선택이라는 말에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고 삶에서 하는 모든 거는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게 재작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함정인지 좀 찾아볼게요. 네. 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함정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음, 네. 맞아요. 그 맞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 내 욕심에 다 할 줄 알았어. 기한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을 때의 그 말씀하신 괴리감과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음,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몰려오죠. 근데 저는 그걸로 막 저를 채찍질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도하는 것만,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어가지고, 푼잘 쌤도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봐요.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클레어 쌤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저 이렇게 노트에 좀 써봤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아까 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실과 욕심이 괴리가 엄청 큰 거지. 음, 그래서 항상 시간을 초 단위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음, 그렇다 보니까 계획만 하다 끝난다. 음, 항상 했었어야지 할 걸. 그러면서 또 다시 계획을 또 잡아요. 근데 음, 그게 또 좋게 말하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작심삼일의 연속? 음, 하긴 해. 네, 다만 이게 이제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사실 딱 계획을 했으면 탁탁탁 시간에 해야 되는데 생각은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몸은 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계속 계획은 끊임없이 하니 일단은 하긴 해요. 음, 다만 계획비 지연이 될 뿐. 음, 근데 또 너무 지나치게도 욕심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난 다 할 수 있을 걸 믿었지만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막 나버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처음이에요. 음, 사실 예전 같으면 나 밤새고 했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고3도 아닌데? 나 이런 생각했잖아, 요즘.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래가지고 정말 청소만 해요. 그러셨군요. 잘한 것 같아. 어, 그게 청소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이래요. 주변 아, 정리, 그래요. 너무 다행이네. 네,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뭔가 이제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의 정리도 되게 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그래서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해서 차라리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정을 기점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완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됐고, 또 회사에서 하는 일도 조금 바뀌게 됐었고, 음, 저 개인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 짧은 한두 달이에요. 그래서 이, 거의 2월 1일자로 좀 다르게 살아야 됐던 다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12주도 있고, 또, 만다라트도 나 찝쩍은 됐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일단, 뭐든, 나 비전 보드도 맨날 시작만 했다가 끝 마무리한 적이 없어요. 아, 사실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서. 네. 아니다, 해야겠다. 음, 했던 분들은 그래도 나름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옆에서 박수 쳐주면서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음.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조금 계획을 소박하게 작게 잡으려고요. 너무 이렇게 크게 안 잡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작게 시작하려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의 방해가 되는 함정은 지나친 욕심? 욕심. 근데 그 사실 너무 욕심, 많아. 아니요. 그런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욕심을 인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마음 정리, 주변 정리를 과감하게 하셨다는 게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셨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되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음, 하다가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다 놨어.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래야지만, 오늘 음, 네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는 했을 거야. 내가 진짜 막 그래 나 오늘 들어야지. 근데 그냥 아침에 썼잖아. 나 못 들어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장소 이동해서라도 갔지. 수복 가서라도 했지. 아, 그렇지만 오늘은 운이 좋게 다시 엄마 집 오게 됐지만 옛날 같으면 했을 텐데 딱 내가 아니지. 내가 이거 그냥 청소나 하자.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바로 쓴 거예요. 난 못한다. 잘하셨어요. 그런다고 누군가에게 무례를 범한다거나 그 거절이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걸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좀 쓴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반대로 그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말을 함으로써 서로 관계가 더 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목도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하셨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아쌤께서는 함정이 뭔지 말씀해 주시나요? 아, 네. 저도 아까 잠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마음도 좀 급한가 봐요. 뭔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아직도 돈도 벌어야 되는데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계획을 많이 막 세워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뭐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족도 좀 챙겨야 되고 주위에 약간 뭐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분산은 계속 되는데 음, 막 이것도 놓아지지가 않는다 해야 하나? 놓을 수 없고 뭔가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못 해내는 것 같아서 또 자기 자신을 약간 닥달하면서 조금 그게 또 오히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음, 그래서 약간 에너지 분산이 제일 큰 건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니까 음. 세부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조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열심히 살려고 뭔가를 막 세웠는데 음, 오히려 다 해내지 못해서 살짝 우울감이 온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에너지 분산이 되고 있다. 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함정이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은미쌤의 함정은 뭔가요? 네, 저의 함정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되게, 앞부분이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약간 클라우디아 쌤처럼 음, 앞에 어떤 에너지가 빡 올라갔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한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 거기에 그냥 맞아. 꿈을 근거 없는 낙관으로 엄청 꿈과 포부와 막 그렇게 막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비관에 딱 봉착을 하게 되고 봉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뭔가 이제 약간 이 예술하고 음악을 하니까요. 막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완전 에너지 뿜뿜이어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기획을 했으면 그걸 기록도 해놓고 막 이래야지 이러면서 엄청 포부가 컸다가 네. 그 일에 치여서 내가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것부터 해치우자 빨리 이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 약간 단기적인 게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에너지를 다 쏟고 네, 기록은 없고 네, 일단 이 프로젝트만 끝내고 난다면 갑자기 이 그 절망 왜 그 계곡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나는 끝났어. 끝냈어. 뭐 하나 끝냈으니까 더 이상. 그러면서 여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음, 무엇인가를 해놓고 내가 나는 이거 해서 너무 오늘 진이 많이 빠졌고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쉬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만 쉬어. 이게 딱 규모 있게 시간을 잘 계획을 계산을 해서 음, 쉬어야 되는데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함정이라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음,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음, 내 성공과 가까워진다. 이 말이 너무나 되게 좀 뼈 때리고 와닿았거든요. 근데 나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거를 어떻게 이유를 막 들어가면서 음, 그래, 내가 내일 하면 되지. 난 오늘 힘들었으니까. 난 이거 끝냈으니까. 음, 이런 함정이 저에게 많았구나.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그걸 루틴화 시키지 않고 모든 게 다 이벤트성이지 않나. 약간 저의 이 계획이 음, 네, 좀 그런 이벤트성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음, 이런 점은 루틴화를 시키면서 음, 네, 또 근거 없는 낙관으로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말자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책 완전 빡독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앞부분 아는 거 나와서 그래도 아는 게 나왔구나. 네네. 아는 게 너무 잘 해주셨고, 맞아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건 다 해낼 수 있어 하다가 이제, 네, 맞습니다. 동지를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가지고. 네. 우리 혜경쌤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어, 네. 예. 선생님이 함정 저도 볼까요? 함정, 함정이요. 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죠. 오, 그게 함정이더라고. 왜냐하면, 문제를 직시하고, 그거를 뚜렷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긍정으로 받아들여. 좋아, 좋아, 다. 이렇게 했다가, 정작 깊이 들어가면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의 함정은, 긍정. 음,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보면, 뭐, 항상, 지금도 뭐, 만다라 차트 쓰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 제게 몸에 이렇게 루틴화가 되거나, 네. 뭐, 이렇게 정말 이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뭔가 루틴화를 시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나도 루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보자. 그냥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많으시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생각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감도 되고 동질감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챕터의 그러니까 발제문은
1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159페이지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총 5가지 함정에 주의하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2주 계획이 장기 비전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대카테고리와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가 다 맥락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주 계획이 장기 비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함정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집중이 분산된다. 분산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중이 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필수적인 전술을 선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목표 하나당 8가지나 10가지 정도를 떠올린대요. 그런데 이걸 모두 실행할 필요는 여기서 없다고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거 다 실행할 필요 없다고. 자, 최대한 많이 구상해 두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 전술들을 모조리 실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 네 번째, 복잡한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이렇게 여기랑 맞아떨어지는지 이 챕터를 활용하셔가지고 글을 쓰시든 인스타 피드를 남기시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계획을 세운다. 계획 세우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회사에서도 전략과 계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자, 하지만 계획은 복잡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저는 조금 문제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목표의 개수는 물론이고 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술의 개수도 적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라.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의미 없는 계획을 세운다. 중요한 목표를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데 의미 없는 목표를 세움으로써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의 함정을 붙여놓으세요. 내가 빠지는 5가지 함정. 그래서 계속 시각화하시고 자각하시면서 이런 행동을 지향하시는 그런 12주 플랜을 세워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 건데요. 이 책에서는 헌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헌신은 220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마음 먹은 상태예요.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을 정의하시는지 2분 내로 글쓰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분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쓰셔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Don't know who I am when I'm with you. 몰라 일어난 나조차도 너를 바라보는 내 모습 참 어려운 감정인들 왠지 모를 이상해 떨림보다 설레임 같은 너의 눈을 마주칠 때쯤 알게 됐어 마음은 Changing between us 갑작스럽겠지만 So just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널 향한 내 진심을 그래 언제든지 Just tell me 그 무엇이든 난 할 수 있어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언제 어디가 됐든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히 너를 향하고 있어 Touch me feeling like I do Touch me feeling like I do Touch me if you feel it like I do Touch me
There's no one like you, 나에게 봐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지금이게 떨리는 눈을 마주칠 때쯤 알게 됐어 내 마음은 feels like something is changing between 네. 자, 와, 클레어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건 나의 중요 1순위. 헌신. 젬마님.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다 주는 것. 좋은데요? 자, 오! 진아쌤. 선택한 것에 진심으로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 좋아요. 푼재쌤 뭐예요? 생각하시는 헌신이 뭐죠? 고민 중이에요. 고민 뭐 중이에요. 어려운데. 네. 북토크가 끝나기 전까지 써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헌신과 희생은 같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의문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럼 헌신과 희생이 다른 건 뭘까? 계속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헌신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정적과 이성적으로 마음먹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더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희생, 그리고 직장에서 내 뼈와 살을 갈아 넣는 희생부터 어떤 공동체를 위한 희생도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의를 위한 희생,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헌신을 좀 퍼스널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헌신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헌신을 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나는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는가? 네, 누군가를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글쓰기를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책에서 219페이지에 헌신에 대한 챕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에게 헌신하기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가족하고 보내고 금연하고 뭐 영업전화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지만 그럼 우리도 잠시 시간을 내서 결심한 뒤에 실행에 옮긴 개인적인 헌신 2가지만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4분의 시간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헌신했던 2가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4분이 너무 긴가요? 2분이면 될까요? 조금 음악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나에게 성공적으로 개인적인 헌신을 했던 성공적으로 실천한 개인적인 헌신 2가지를 떠올려 보고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갑작스럽겠지만 So just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너야 내 진심을 그래 언제든지 Just tell me 그 무엇이든 난 할 수 있어 Ask me 나의 마음을 말해줄게 언제 어디가 됐든 지금 나의 마음이 온전히 너를 향하고 있어 Ask me if you feel it like I do Test me if you feel it like I do.
4분이 부담스러우시다. 떨려오는 그대 목소리에 나도 몰래 자꾸 웃고 있죠. 사랑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저 바라보고 있더라도 왠지 그대 맘은 알 수 있죠. 느껴지나요? 나와 같나요? 언제든 깊어지는 우리 짙어지는 이 밤들 함께해줘. Over the moon 그대 향한 나의 맘 차오르는 저 달같이 비추죠. 나에게도 특별할 것 같은 하루에도 그대 내게 순간들이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을 기억되겠죠. 깊어지는 우리의 짙어지는 이 밤들 함께해줘. Over the moon 그대 향한 나의 맘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저는 먼저 100권 읽기 2년 차, 그 다음에 회사 일하면서 엔잡러 할 수 있는 계기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게 글쓰기 교육도 되었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문 편집자도 해 보았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한 달에 50만 원씩 수입을 가져다 주는 엔잡이 되었습니다. 네, 진아쌤, 저 되게 감동 먹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온 것. 처음으로 나에게 돈을 들인 것, 요가. 잼마쌤, 감사합니다. 잼마쌤 너무 웃겨.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다니. 그래도, 너무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새벽 기상 1년째, 4시. 시도했다는 거면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도 건강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이들하고 일시관, 엄마와 반가워서, 너무 멋지다. 풀코스? 웬일이야. 와, 우리 외국어. 와, 선생님 언어 영역에 특화가 되어 있으시군요. 와, 외국어 너무 멋지십니다. 운동, 가족사랑, 네, 축하드려요. 저, 푼잘쌤 왜 그래요? 책 썼잖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니까 너무, 저는 재밌는데 저 혼자 재밌나요? 네,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이 개인적인 헌신으로 얻은 이득을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수월해졌는지.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4분은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 제가 3분 드릴까요? 2분 드릴까요? 2분 드릴까요? 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수월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두 줄의 문장을 한번 써봐 주세요. 그러니까 한 단락 한 단락씩 써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짧네요. 네. 와,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은미쌤은 첫 번째 질문에 끝까지 노력하며 도전하는 거,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엔잡러가 된 거, 네, 개인적인 헌신이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이득이라고 한다면 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입에 붙는 저의 키워드였고 그래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미루고 지치고 안 했던 것들도 다시 끄집어내서 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꾸만 할 수 있는 약속을 제가 정하더라고요. 해낼 수 있는 약속을, 저와의 약속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클레어님, 친구 같은 엄마,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즐겼던 외국어 공부, 회사 생활 편하게. 아, 선생님, 몸값이 점점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부럽습니다. 네, 진아쌤은 소극적이었는데 용기를 조금 내게 된 내 자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고 예전보다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너무 긍정적인 변화 아닌가요? 우리 젬마쌤은 생긴 대로서는 도전하는 게 맞는 사람, 감당되는 만큼 알아차리고 그 정도로 실행.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푼재쌤, 모든 에너지가 자신감이 차오른다. 네. 선생님, 우리 영경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약속 지키는 건 아직 어렵지만, 짜릿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걸어가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은미쌤,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생기셨군요. 네.
변화를 목도할 수 있어 감동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다 적어놨어요. 무엇이냐? 간절하게 원하라. 그리고 나의 핵심 활동을 파악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비용을 따져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분에 휘둘리지 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12주 계획이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에서든지 12주 계획이 아니더라도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직장인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도 해야, 자식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일이 분산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집중을 나에게, 시선을, 관점을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자기 개발을 할 거라면은 내가 어느 파트에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가성비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에 가장 취약하실 거예요. 그날그날의 기분에 휘둘리시는 거. 회사에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못해. 아이가 사춘기 아들이 나에게 대들었어. 기분 나쁘게 했어. 에이, 오늘은 안 읽어. 아, 덮어. 이런 경우 저도 많거든요. 정말 그 평정심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주먹으로 문을 부셨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멘붕이 왔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기분에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서 정말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모두 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봉봉마마님께서 지금 퇴근하셨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해보고 답을 올리신다고 하셨으니 마마님의 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발제문을 톱어보시면 나의 객관적으로 실행의 목표와 그 다음에 함정을 살펴보았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헌신했던 성공적인 목표와 실천 그리고 그것으로 얻었던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5년은 효과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체적이고 쉬운 평가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긍정문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현실적이어야 돼요. 네 번째, 책임 할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12주 목표답게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4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12주 목표를 세우시되 딱 세 가지만 목표를 결정하십시오. 아, 세부 실행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셔서 4분의 글쓰기를 하셔서 올려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번 연도에 12주, 즉 1, 2, 3월 달까지. 아니에요. 1월 달 지금 다 가가지고 4월 달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12주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3개월 동안 세 가지는 꼭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단호한 목표를 세 가지 쓰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분 시간 드릴 테니 심사숙고하셔서 비전을 작성해 주세요. 이거를 모두 실행하시거나 또는 한 가지라도 실행을 하시면 이따 북클럽에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써봐 주세요. 어둠이 찾아와도 이 밤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나보면 아무런 아픔도 없을 거야. 다가서면 지루한 매일 돌아가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더 이상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나보면 아무런 없을 거야. 많은 날이 지나도 지 않을게. 필요한 인생에 이 모든 밤을 지나면 알게 된 거야. 너의 그 말을 밤이 지나가면 스튜디오 앤뉴 조만간은 하는 이치 초리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리죠. 잠을 말하지 않아도 네, 감사합니다. 와, 목표 3개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네, 저는, 어, 이번에 원고를 모두 맞춰가지고, 이번 연휴 때 이제 POD 출간 서비스를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번은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은 제가 아무래도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좋은 문장들을 좀 간직하고 싶고,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필사 챌린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종류를 좀 바꿔가지고 아이패드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3월, 4월 전까지 AI 교육을 외부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경쌤은 5시 반 일찍 기상하시는구나. 그리고 운동하시고 글쓰기 하시고. 우리 젬마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인 위해서 교정봉사 하시는구나. 네, 진짜 대단하시다. 네. 와, 매월 2권의 책 읽고, 6권 읽고, 블로깅 하시는 거. 네, 클레어쌤, 영상, 배운 거 복습하시는구나. 네, 피드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챌린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단 걷기. 그 다음에, 진아쌤은 요가, 명상, 읽고 쓰고, 필사. 그 다음에 소연쌤, 투자, 소몽 결제했구나! 네, 다큐, 그 다음에 전자책, 운동. 네. 모두들 이 목표가 그래도 다 4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다 이뤄내실 것 같아서, 제가 선물 준비를 톡톡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 막 돈 쓰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과제로 드릴게요. 여기서 다 쓰자고 하면은 너무 벅차실 것 같아서, 목표 1, 목표 2, 목표 3에 대한 세부 실행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실행하시면서 체크하시고 점수를 매기는 습관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안방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느냐고 드라이기 소리가 좀 들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목표 1, 2, 3의 세부 실행은 여러분들께서 과제로 올려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라인을 더 정하는 거죠. POD 출간 서비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세부 실행 1. 이번 연휴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출간 서비스 등록, 그 다음에 예술인 등록 그 절차를 날짜를 정해서 데드라인을 정해서 저는 접수를 시킬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패드 필사 챌린지 진행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러쉬를 사용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과 그 다음에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하는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세부 실행을 두세 가지 정도로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정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I 교육 외부 출강이라고 하면 제가 지원서를 어디에 넣을 거라는 세부 실행을 작성해 놓고 메일 보낸 거를 인증샷으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세부 실행으로 잡는 거예요. 단 데드라인이 언제까지다? 12주, 지금로부터 3개월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다 과제로 하셔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운동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했는데, 그거를, 타인이,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이거 정말 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단톡방에다 올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그거 너무 창피해. 나 그냥 혼자 할 거야. 그러면 그 또한도 목록 차트를 만드셔서, 데일리 차트를 만드셔서, 체크를 하시면서 점수를 매기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마저 보여드렸던 엑스마인드 작성법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북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미쌤이 마지막으로 올려주셨는데 프로그램 블로그에 하고 기록하고 정리하시는 거, 그 다음에 AI 음악 만들어서 한 곡씩 발표하시는 거. 네. 일주일에 3회 30분씩 운동하시는 거. 네, 좋습니다. 선생님 요거 모두 세부 실행 목표 적으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인드 매핑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질문을 만들고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와 같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죠.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위대한 12주라고. 죄송해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네. 자, 위대한 12주라고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부가지로 정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챗 GPT로 돌렸어요. 목차를 집어넣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새로운 시간 관리의 관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중심의 목표 관리. 처음이 뭐였어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목표였어요. 세 번째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성과를 위해서 전략과 마인드 세팅을 이 목차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실행과 성과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시간 관리의 관점을 각 장으로 묶었어요. 근데 1장에서는 1년 다시 보기가 있고 2장에서는 감정과 비전의 연결이 있었고 3장에서는 연간 계획을 버렸고 자, 4장이 아니에요. 12장으로 넘어가서 완전 점프했죠. 12장으로 넘어가서 비전 수립을 시간 관리 관점으로 데려왔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장을 우리가 읽어요. 자, 어떻게 읽느냐? 마인드맵 보이시죠? 네. 1장을 읽는데 1장의 이 중간 부가지를 1년 다시 보기로 정했어요. 자, 그런데 읽다 보니까 각각의 키워드들이 중간 제목으로 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 제목에 있는 챕터를 읽다 보면은 또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들어왔느냐? 첫 번째, 1년 다시 보기 1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실패하는 이유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최고 성과의 방해 요소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은 연간 사고방식이라는 거고 실패하는 연간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관점으로 1년을 보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은 우리는 넉넉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월과 12월은 거리가 멀죠. 그걸 저는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리고 연간 사고 방식은 이 책에서 잘못된 전제다. 자, 여러분, 잘못된 전제다라고 나오지만 그거를 모두 타이핑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말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만의 관점으로 키워드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 마인드 매핑은 책에 있는 내용을 줄줄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챕터를 읽고 그 챕터가 너무 길다고 하면 한 문단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나만의 키워드로 바꾸시거나 그 키워드에 부연 설명을 하시면 돼요. 짧고 간단하게. 그러면 저는 연간 방식의 잘못된 전제가 오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이 오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별표 표시했죠. 이거는 이 챕터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단인 거예요. 23페이지에 실행은 매번 이루어지고 현실은 매주 매일매일 매순간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이 장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하게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2장에 이렇게 비전 수립을 하는 것을 시간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위대한 비전은 이렇게 책의 한 부분을 그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넣으셔도 쏙 잘 들어가요. 잊지 말아야 될 거라면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마인드 매핑에 잘 들어갑니다. 자, 원대한 장기 비전은 3년 뒤를 보는 중기 비전, 12주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위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전의 함정이 뭐냐? 진지하지 않는 태도, 의미 없는 비전, 소소한 비전, 일상화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 가지 팁을 뭘 주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타인과 비전을 공유하고, 두 번째,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써서 눈앞에 붙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획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요 12장의 요 내용을 묶어서 제 생각을 썼어요. 뭐냐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내가 설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분화시켜야 한다. 공유와 점검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을 해야 한다. 이거를 책과 연관해가지고 저의 생각을 확고하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잠시만요. 음. 마지막 장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두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했으면 여기에서 키워드로 가져가야 하는 문장과 문단을 요약하고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내가 가져가야 할 문장이나 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의 장점이 있느냐, 선생님? 나중에 요것만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 키워드를 모두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할 때 이게 글감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일주일의 실행이 4장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챕터에 나오는 거냐? 목표 중심, 실행 중심의 목표 관리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들을 모두 정리해요. 그런데 책에 나열된 대로 그냥 주르륵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제가 세 갈래로 나눴죠. 일주일을 실행하는데, 부정적인 내용이 여기선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생겨나면 그거에 대한, 그에 반하는 문장들이 먼저 서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고 열심히 바래도 세상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간 계획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다? PDS 다이어리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내 간절한 비전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현실이 되고, 주간 계획과 우선순위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실현을 한다. 여기서 나의 도구는 PDS 다이어리다. 이런 식으로 핵심 문장과 나의 생각을 연관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글을 쓰실 때 훨씬 더 글감의 소재를 찾기 쉬우시기 때문에 글을 쉽게 잘 쓰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시더라도 지금은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다음 달이라도 기회가 되면은 마인드 매핑을 직접 해보면서 저희가 북토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실제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디더라도 하나의 책을 늦게 읽는다 생각하시고 하나의 책을 정하셔서 마인드 맵으로 정리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한두 번 정도 하시다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맵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에다 낙서하고 읽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글을 읽을 때 다시 글 작성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평일에 근무하시고 늦은 시간 퇴근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고 어,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2025년 12주 완성 준비에 대한 다짐을 한마디씩 하시고 북토크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는 올해에 처음으로 이 책을 만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비전 수립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북토크 참여하신 분들께 이케아 액자를 선물을 재작년이었나요? 이케아 액자를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비전보드 작성해 보시라고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비전보드가 있었냐면 첫 번째 월 급여를 2.5배를 더 번다. 너무 허무맹랑했지만 그래도 1.5배는 벌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제가 1억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작은 나의 그런 1억이 그러니까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달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이런 비전 보드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 실제적인 세부 계획이 좀 누락이 됐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 연도에 이 책을 연말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 수립을 세울 수 있어서 좋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되고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면서 제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더 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게 해서, 같이 읽게 해주셔가지고. 자, 푼채쌤은 어떠신지 다짐과 소감을 듣고 마무리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 사실 12주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던 책인데 생각보다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책이었고요. 이렇게 저도 작년에 비전보드 만들어서 1년 계획 세우고, 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너무 멀게 생각했나, 너무, 진짜 너무 위대한 1년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분기별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로바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면 올해 1년은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클레어쌤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12주 동안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을 잡아오면서 2025년에는 나다움을 좀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커리어 우먼이 나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 회사 싫어, 이제. 아, 그쵸. 어, 뭔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회사에 올인해 있다가 이제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럼 나 어디 갔지? 사실 그게 또 이번 하반기에 좀 같이 이렇게 겹쳤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사와 또 회사에서의 나의 그런 생각? 너무 음, 복잡한 거지. 그래서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인데, 25년에는 정말 회사 밖에 나를 찾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어, 느낌이. 예. 그래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려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자, 아자! 기팍팍!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 워낙에 긍정적이시고, 항상 웃으시고, 막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가 막 뿜뿜해요. 클레어 쌤 뵈면은. 처음 만나 뵀을 때도 되게 밝고, 활달하고, 그리고 또 되게 친근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되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친해질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젬마 쌤은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지목을 할게요. 은미쌤은 어떠신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먼저 이, 이 북클럽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되고 읽게 돼서 진짜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 제목 자체가 저에게 주는 게 좀 컸기 때문에, 12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좀 완벽하게 끝까지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네, 함께 이 12주를 프로그램을 좀 저도 같이 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12주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가면서 하루를 꽉 차게 보낸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뼈 때리고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음, 뭐, 네. 그래서 저도 회사는 아니지만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어떤 조직의 밑에서 저는 이제 실행을 하는 자로 자꾸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나도 혼자 독립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음, 어떤 조직 밑에 이렇게 조금 의지하는 그런 거 음, 말고, 음, 나도 나를 좀 찾아보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음, 거를 좀 한번, 음, 해보는,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음, 비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찾고, 그래서 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클라우디아 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게 도전을 하게 해주셔서,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셔서,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미쌤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이제, 더 앞으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실 일만 남으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우리 혜경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까지 나는 늘 느끼는 건데, 네. 정말 우리 클라우디아 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맨날 느끼는 거지만 나는 듣는 것도 진짜, 어, 듣는 것도 체력적으로 아주 막 다운이 될 정도인데요. 아무튼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한번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을 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 80%라도 도전하자. 그리고 도달하자라는 계획은 세웠고요. 네네. 어, 아무튼,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여기 항상 저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좋은 충격,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충격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여기 계신 작가님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워낙 회사에서도 중요 자리를 맡고 계시고, 또 워낙 하시는 일들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는 책이잖아요. 책이고, 글 쓰시는 거를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모든 경험이 좋은 글 소재로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진아쌤 부탁드릴게요.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진아쌤 어려우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생각과 글을 나눠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북토크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은미쌤 책 다 안 읽으셨다고 했는데 제 마지막에 드렸던 발제문이 책 끄트머리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으셨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짧게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난 건 아닌데, 제가 그 종회의 신문 편집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나대 교수가 원고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잖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10일 날 보내주기로 한 건데 13일까지 원고가 안 와가지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14일 날 13일 저녁에 인도네시아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인쇄 사고가 날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지면이 다 비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려면은
3개 정도의 원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인쇄 날짜는 바로 다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인쇄 일정에 맞춰서 데이터를 넘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꼰대, 연세가 평균 연령대가 75세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틀 내로 작업을 해가지고 원고를 잘 넘겼고 그저께 인쇄가 됐고 오늘 발송을 전국에 모두 보냈어요. 마감 일자가 정해지니까 여러분 이 단전에서부터 해내야겠다는 에너지가 막 미친 듯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게 엔돌핀인지 도파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이 책에서 말한 강렬한 의지, 부정적인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 교수를 비난하고 질타하기 전에 이 원고를 어떻게 만약에가 사라지고 어떻게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시고 그 선언의 대상이 저희 북클럽이어도 좋습니다. 인스타에 하시게 되면은 팔로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친구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언하신 거 목표 3가지 실행 계획 작성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올려주세요. 내일까지 안 올리시면 선물 없습니다. 실행을 하시더라도 선물 못 드립니다. 내일 12시 점심시간 전까지 상세 실행 계획 올려주세요. 자, 2025년도는 12주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3건의 목표를 세우셨다면 12건의 성공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의 지식 나눔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2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문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네, 녹화 마치겠습니다.